애플리케이션 레이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얘기 주제를 바꿨고, 그 밑에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고,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 이렇게 있어요. 지난 시간부터 트랜스포트 레이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랜스포트 레이어에는 그냥 현재 인터넷에는 두 개의 프로토콜이 이제 대표적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다고 했어요. TCP와 UDP. 그런데 TCP든 UDP든 간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로서 기본적으로 상위 레이어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했어. 아주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해줘야 돼. 그게 뭐냐면 멀티플렉싱과 그 다음에 에러 체킹.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간에 의사소통인데 여기 이제 뭐 프로세스와 여기는 프로세스와의 통신인데 여기 수많은 이제 프로세스들이 존재할 거고 여기 역시 이제 많은 프로세스 존재할 텐데 여기서 그 중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메시지를 받아서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로 딱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멀티플렉싱 기능을 기본적으로 이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에러 체킹. 무슨 얘기냐면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사용해서 전달한 메시지는 혹시라도 에러가 있었을 경우에 위로 안 올려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UDP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해주는 거야. 멀티플렉싱과 에러 체킹. 그래서 에러가 발생한 어떤 메시지는 절대로 리시버 이 프로세스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각 레이어는 자기 자신의 상위 레이어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하위 레이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UDP는 방금 얘기한 그 두 가지였고, 그리고 TCP는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그 다양한 기능이란 건 우리가 막 앞서서 많이 얘기한 뭐 릴라이블, 뭐 인오더 딜리버리, 플로우 컨트롤, 컨디셔널 컨트롤 많은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릴라이블한 통신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3.4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게 보면은 릴라이블한 통신의 원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건 이 TCP가 제공해주는 이 트랜스포트에서 트랜스포트의 TCP 프로토콜 제공해주는 릴라이블한 데이터 트랜스퍼 얘 둘 사이에 뭔가 릴라이블한 데이터 트랜스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보면 여기서 말하는 릴라이블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플리케이션에서 내려온 메시지가 하나도 유실되지 않고 에러 없이 여기까지 딱 전달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릴라이블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들한테 뭔가 이제 릴라이블한 채널이 있는 것처럼 뭔가 환상을 주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트랜스포트는 이 아래 계층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근데 얘들은 이제 뭐 라우터 이렇게 쭉 거쳐서 가는데 실제적인 이 언더라잉 이 네트워크는 사실은 언릴라이블하다고. 즉,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에요. 얘기했듯이 뭐 가다가 어떤 라우터에 큐가 꽉 차 있으면 패키지 드랍돼서 로스가 발생하는 거고, 패키지 유실이 발생하는 거고, 뭐 어떤 케이블이 좀 이상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모양은 이런 거야. 여기에 딱 자리 잡은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가 릴라이블한 서비스 데이터 통신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막 이런 환경에서 우리한테 어떤 환상을 주는 거라고. 오리가 백조가 저기 잘 떠 있는 것 같지만 엄청 막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런 것처럼 이 환경은 릴라이블하지 않다고, 실제 환경은. 그러면 이 실제로 언릴라이블한 이런 환경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사실은 간단해. 딱 두 가지 안 좋은 일만 발생해요. 뭐냐면 패킷이 유실되거나 혹은 패킷에 에러가 발생하거나 사실 그 두 가지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언릴라이블한 현실적인 이 채널에서 이 네트워크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패킷 에러 혹은 패킷 로스예요. 패킷이 없어지거나 유실되거나 아니면 패킷에 에러가 발생하거나 이 두 가지 상황만 우리가 잘 처리를 하면 어떻게든 뭐 릴라이블하게 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실제 TCP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TCP에서 필요한 이 릴라이블한 데이터 트랜스퍼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메커니즘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걔네들의 원리는 뭔가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약간 그 머릿속에 이제 사고 훈련으로, 사고 실험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로 아주 간단한 릴라이블 데이터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이제 디자인 해볼 거야. 릴라이블 데이터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머릿속으로 디자인해 볼 건데 이 프로토콜은 굉장히 단순해서 한 번에 패킷 하나씩만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패킷 하나 보내고 리시버가 받았는지 100% 확인을 내가 확신했으면 다음 패킷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하나씩 보내고 확인하고 하나 보내고 확인하고 이렇게 보내고 이런 식의 이제 신뢰성을 줄 거예요. 단순한 프로토콜이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근데 뭐 이제 동작에 대한 설명을 뭐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으로 이제 설명했던 얘기인데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보면 돼. 동작에 대한 거는.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알죠? 각 스테이트가 있고 스테이트에 지금 현재 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나는 이러한 액션을 취하고 화살표가 있는 그 다음 스테이트로 이동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보면 알아. 자, 우선 단순한 상황을 가정하고 좀 이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프로토콜을 개선시켜 볼게요. 우선 RDT 프로토콜 버전 1.0 뭐 버전 이름 뭐 몰라도 돼. 그냥 정말 단순한 상황에서 어떻게 동작할 건지 볼 거야. 자, 우선 가정이 뭐냐면 만약에 이 언더라잉 이 네트워크 채널이 완벽하게 릴라이블 했다. 에러도 발생하지 않고, 여기 써있죠? 에러도 발생하지 않고 유실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얘의 동작은 어때야 될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뭐 할 게 있어? 뭐 여기 자체가 에러도 없고 유실도 없고 완벽하다는데 할 일 없죠? 그냥 보내면 다 가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만약에 언더라잉 채널이 완벽하다고 쳤으면 우리는 딱히 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낸 거, 이렇게 샌더는 그냥 메시지가 위에서 오면은 그거 그냥 패킷으로 만들어서 보내면 되고. 근데 보내줄 때 다 갈 거 아니야, 그렇죠? 받는 사람은 그냥 뭐 오는 거 그냥 위로 올리고. 이제 그게 다고. 이건 근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황이고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하나씩 집어넣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언더라인 채널이 패킷 에러가 발생 가능한 채널이다 라고 치면 우리는 어떻게 신뢰성을 줄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할까? 이런 에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방이 에러 없이 메시지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이야. 자,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그래서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러 디텍션, 그렇지? 그래서 보내는 패킷에 책섬이라는 어떤 부가적인 정보를 붙여가지고 뭐 헤더에 담아가지고 보내면 저 책섬이란 거는 실제 패킷에 담긴 메시지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장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리시버 측에서 패킷을 받았는데 패킷에 에러가 있다. 패킷에 에러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패킷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는
뭔가 그 에러 디텍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책성을 통해서 이제 안다고 쳤고, 만약에 에러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리시버인데 리시버가 딱 패킷 받았는데 에러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다시 뭐? 그렇지. 뭔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뭔가 계속 피드백을 줘야겠죠.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피드백이란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받았다. 그러면 나 잘 받았거든? 이라고 하는 이 acknowledgement, 잘 받았다는 표시가 필요할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될 거고, 받았는데 에러가 있어서 나 잘 못 받았다 그러면 네거티브 피드백을 줘야 될 거고. 그러니까 계속 피드백을 줘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패킷을 받을 때마다 피드백을 줘야 돼. 그 피드백은 네거티브든 아니면 포지티브든 줘야지 얘가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에러가 있는 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의사소통.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야. 전화통화할 때. 전화회선 에러 발생 가능하지? 근데 우리 서로 메시지 교환하죠? 그렇지? 이거 지금 에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신뢰성 있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전화. 그 개념 그대로 쓴 거예요. 이름 뭐지? 김동우? 김동희. 김동희. 김동희랑 나랑 전화통화를 한다. 김동희랑 나랑 전화통화를 한다. 그 전화통화할 때 어떻게 해? 김동희가 계속, 예를 들어 김동희가 무슨 말을 하잖아. 그럼 저는 어떻게 해? 김동희 말 그냥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나? 김동희 계속 아니지? 우리 알게 모르게 피드백 주고 있다고. 어떻게? 뭐라고? 이전에 했던 피드백 주고 있다가 뭐라고? 뭐라 그런 거야? 우리 계속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피드백 계속 주고 있다고. 이거 안 주면서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 예의지. 기본적인 예의지. 주고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받으면 계속 얘기하는 거고, 상대방은. 내가 이걸 뭐라고? 이걸 주면 상대방은 그전에 했던 말 반복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래서 샌더가 네거티브 액노리지먼트, 즉 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 우리는 방금 했던 말 또 하지? 리트랜스미션.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고 있던 거 단순해. 자, 에러가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메커니즘은 바로 에러 디텍션, 피드백, 그 다음에 재전송, 리트랜스미션. 이해되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제 그냥 이미 다 이해했는데 파이어 스테이트 머신으로 이제 나타내 본 거야. 근데 굳이 수업 시간에 이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오히려 막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복습하면 세요. 그냥 방금 얘기했던 그 프로세스야.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야. 샌더는 어떻게? 그냥 패킷 보내고, 리시버는 에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피드백 주고, 나는 그 샌더는 피드백 받아서 피드백이 에코였으면 다음 새로운 메시지 보내면 되고, 피드백이 네거티브였다, 넥이었다 그러면 방금 했던 메시지 그대로 재전송하면 되고. 그거지? 방금 요 동작을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피드백 주는 거, 리시버 측에서 에큰지, 네큰지 주는 거고, 샌더는 네크를 받으면 재전송한다. 그거 이제 해놓은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에러가 있을 경우에 에러 디텍션 해서 피드백 주고 재전송한다. 그게 이제 메커니즘인데, 자, 그러면 방금 말했던 그 동작이 이 에러가 발생하는 이 언더라인 채널에서 모든 상황을 커버하는 걸까? 그러니까 지금 언더라인 채널은 에러가 발생 가능한데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완벽하게 신뢰성 있는 메시지 교환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흥미로운 질문인데, 방금 얘기했던 그 동작이 완벽한 것 같죠?
이 동작이 완벽한 것 같은데 뭔가 아니니까 이제 저렇게 질문을 해놓은 걸 거라고. 그럼 어떤 상황이 아닐까? 어떤 상황이 지금 뭔가 우리가 빈틈이 있을까? 뭐 슬라이드에 써 있죠. 자, 만약에 피드백에 에러가 있는 경우에 지금 처리가 약간 확실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야. 수업 시간 이제 뭐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이제 같이 딱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또 다른 상황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되고 저럴 때 어떻게 되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시험도 보고 그러지. 자, 볼까요? 자, 여기가 이게 샌더고 이쪽이 샌더고 샌더, 리시버. 이게 이제 시간축이야. 시간의 흐름이야. 봅시다. 샌더가 패킷을 보냈어. 패킷을 보내서 잘 받았나 봐. 잘 받았으면 리시버는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자, 리시버는 이걸 받고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이 에러 디텍션이지. 근데 에러 디텍션 해봤더니 문제 없었나 보죠. 그래서 잘 받았어. 그러면 리시버는 어떻게 해야 돼? 받고 그냥 꼭 입 다물고 있나? 피드백 줘야 되지. 어떻게? 뭘 줘야 돼? 에크야, 네크야? 에크 줘야 되지. 그래, 에크. 에크를 주는데 만약에 이 에크가 가다가 이 피드백 자체가 에러가 생겼다고 쳐봐. 그러면 이 피드백에 에러가 생기면 이 샌더는 딱 받았을 때 이게 에크인지 네크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이 피드백 자체가 에러인지 아닌지는 또 어떻게 알겠어? 이 데이터 패킷뿐만 아니라 이 피드백 패킷에도 책섬이 있어야겠죠? 그렇겠지? 그러니까 가는 거에도 책섬이 있어야 되고 오는 거에도 다 책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중간에 에러가 있었는지 없는지 알잖아. 근데 피드백을 받았는데 책섬 딱 보니까 에러야. 그러면은 샌더 입장에서는 지금 리시버가 얘가 에크를 보냈는지 네크를 보냈는지 판단이 안 되죠. 이 상황은 이해돼? 이해되지? 그러면 지금 리시버가 이거를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이 안 되니까 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받았다고 가정하고 넘어가면 너무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가정하고 그냥 다시 보내는 게 우선은 그냥 직관적인 해결책일 거라고. 그러면 리시버가 안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보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리시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딱 뭔가 제대로 받았고 그 다음에 뭔가 딱 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중복된 패킷인지 아니면 새로운 패킷인지 알 길이 없어. 이게 예를 들면 그 샌더가 지금 암호문 같은 거, 암구어 같은 걸 보낸다고 쳐봐. 그럼 예를 들면 포테이토라는 이걸 실어서 보내는데 그 다음 것도 이름 포테이토라고 쳐봐. 그럼 그게 포테이토라는 이게 이제 어떤 보내고자 하는 말인지 아니면 원래 포테이토라는 거를 보내고 싶었는데 이게 중복돼서 포테이토가 하나 더 와서 이걸 버려야 되는지 알 길이 있어 없어? 없죠? 없다고. 그러니까 샌더 입장에서 그냥 피드백 이 에러가 생겼으면 그냥 재전송하면 되긴 되는데 리시버 입장에서는 이게 얘랑 같은 건지 아니면 이게 새로운 메시지인지 알 길이 없다고. 그래서 리시버 입장에서 이게 새로운 게 듀플리켓인지 아니면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이런 건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거 구별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새로운 건지 얘랑 새로운 건지 같은 건지 단순하죠.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번호 붙이면 되지. 패킷에 번호 붙이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시퀀스 넘버라는 거예요. 시퀀스 넘버. 구분하라고 패킷에다가 번호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다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쭉 붙여놓으면 구분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뭐야?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겠지? 같은 번호지? 그럼 0 같은 번호니까 이거 듀플리켓이구나 하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 피드백에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시퀀스 넘버를 모든 패킷에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샌더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피드백 에러가 있을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무조건 재전송. 방금 재전송. 근데 재전송해도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게 리시버도 시퀀스 넘버를 트래킹하고 있기 때문에 듀플리케이트 패킷은 알아서 버려서 괜찮은 거예요. 상황 이해되나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퀀스 넘버를 사용해서 이제 패킷에 번호를 붙인다고 했는데, 시퀀스 넘버를 붙이는 가장 이제 직관적인 방법은 뭐냐면, 순서대로 0, 1, 2, 3, 4, 5, 6, 7, 8 붙이면 되겠지? 그렇죠? 패킷별로 0, 1, 2, 3, 4, 5, 6, 7, 8 붙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중복되는 건, 그러니까 똑같은 거 그냥 똑같은 번호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퀀스 넘버라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 이 지금 패킷에 보면 데이터 부분이 있고 헤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시퀀스 넘버라는 거는 여기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헤더에 들어가겠죠. 부가적인 정보니까. 그러면 헤더에 어떤 하나의 시퀀스 넘버가 자리 잡는 어떤 필드, 시퀀스 넘버 필드로 하나 이제 여기 적힐 텐데, 만약에 0번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그냥 쭉 번호 붙여놓으면 이게 무한대지. 무한대면 이 시퀀스 넘버 필드 크기가 어떻게 돼요? 커지지? 엄청 그러니까 무한대지. 근데 생각해봐. 지금 이 헤더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실제 보내고자 하는 이 메시지에 부가적으로 보내는 엑스트라 파트죠? 오버워드죠? 그러니까 이 헤더 크기가 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이거 작을수록 좋은 거라고. 편지 보내는데 편지 봉투에 막 떡하게 막 써가지고 편지 봉투에 막 더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이거 막 편지 봉투 크기가 막 이만하게 커지고. 그럼 뭐 이거 오버헤드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붙는 정보들은 최소화가 돼야 돼. 그 말인즉슨 각각 어떤 필드가 필요한지 최소한의 필드들만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각 필드들의 크기는 가능한 최소의 크기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시퀀스 넘버를 사용하는데 0에서부터 그냥 1, 2, 3, 4, 5, 6, 7, 8 무한대로 나가면 직관적으로 편하긴 한데, 그러면 이 크기가 무한대잖아. 그럼 안 되지? 우리 이 시퀀스 넘버 필드 크기를 최소화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프로토콜 상황에서는 얼마만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이 필드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시퀀스 넘버 몇 개 가지고 우리 충분한 거야? 2개? 왜? 다시 보내는 거는 1로 보내고 후반 보내는 건 무조건 0으로 보내는 중복인지 아닌지 받는 사람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뭐죠? 김영준 학생이 지금 시퀀스 넘버 2개로 충분하다고 했어. 맞아. 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프로토콜은 아주 단순한 프로토콜이라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한 번 보내고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거 보내는 걸로 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0, 1 가지고 그냥 돌려쓰면 된다고. 시퀀스 넘버 0 받았으면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 1 받았으면 그 다음에 0, 1. 그리고 얘는 계속 난 지금 0,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0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받을 건 1이다. 기다리고 있고, 0이 들어오면 중복된 거니까 버리고 1 들어올 때까지 난 기다렸다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난 0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단순하게 한 개씩 보내는 상황에서는 시퀀스 넘버 2개로 충분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 비트면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 예제에서, 우리 이 프로토콜에서는 시퀀스 넘버 2개 가지고 충분히 듀플리케이트인지 아니면 새로운 패킷인지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예를 볼게요. 자, 샌더가 패킷 보내는데 시퀀스 넘버 담아서 보내는 거야. 0번. 잘 받았나 봐. 잘 받아서 에크. 자, 그럼 딱 이 상황에서는 리시버는 이제 시퀀스 넘버 1번 기다리면 되는 거지? 1번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에러가 생겼나 보네. 그러면은 샌더는 지금 리시버가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지금 피드백 딱 받았는데 피드백이 에러야. 그러면 이게 에크인지 네크인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리시버 상황 몰라. 모르니까 그래 너를 위해서 한번 내가 재전송 더 해준다 해서 재전송 해주되 요거 같은 패킷이죠. 듀플리켓. 근데 지금 리시버는 1번 기다리고 있지? 그러니까 아는 거야. 알기 때문에 요거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준다? 에크 보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새로운 거 보내줘. 그러니까 리시버는 무조건 제대로 받으면 에크는 보내줘야 돼. 그래야지 진행되는 거지.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에러 있는 상황에서 뭐 피드백 에러든 실제 데이터가든 패킷 에러든 간에 우리가 에러 디텍션이랑 피드백, 리트랜스미션, 시퀀스 넘버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했다고. 동작을 보면 단순해. 사실 샌더는 보낼 때 시퀀스 넘버 붙여서 보내고 그 다음에 피드백에 대해서 에러 체킹을 해서 에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재전송하고 에러가 없을 경우에 피드백에 에러가 없을 경우에 혹시라도 만약에 그게 네거티브였다. 네거티브 피드백이었다 그러면 재전송. 이게 다야. 그리고 리시버는 시퀀스 넘버 딱 트래킹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아야 할 번호가 뭔지 계속 트래킹해 가지고 걔가 아니면 그냥 버리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에크 보내야 돼. 무조건 에크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라도 이제 에러가 있을 경우 이제 네크 보내고 그게 이제 동작이에요. 그게 동작이라. 이 동작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하게 에러인 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이 가능한데 보면은 이제 뭐 에크 있고 네크 있고 막 귀찮잖아. 복잡하잖아. 그래서 동작은 실제 그 원리는 똑같은데 에크만을 사용한 즉 네크를 없앤 프로토콜도 가능해요. 그게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한 버전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샌더랑 리시버랑 있으면 샌더에서 이렇게 보내면 이제 리시버는 네크라는 것 없이 무조건 받으면 에크 보내. 에크 보내되 이 에크라는 피드백 안에 시퀀스 넘버를 적어 보내줘야 돼요. 여기 들어간 시퀀스 넘버는 뭐냐면 가장 마지막으로 제대로 내가 받은 요 번호 0번. 그럼 0번 잘 받았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이제 1번 보내겠지? 하는데 이게 오다가 만약에 에러가 났다고 쳐봐. 그럼 얘 딱 받았는데 에러죠? 뭐 모르지. 근데 얘가 지금 뭐 받긴 받았으니까 에크는 보내야 된다고. 에크는 보내는데 이 에크의 번호가 뭐냐면 지금까지 제일 마지막으로 잘 받은 게 뭐야? 0번이지. 0번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샌더는 1번 보냈잖아. 1번 보냈는데 0번 왔지. 그러니까 지금 리시버 상황을 아는 거지. 아, 지금 방금 내가 1번 보냈는데 이거 안 갔구나.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잘 받았으면 어떻게? 에크 몇 번? 1번.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이제는 잘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해돼요? 무조건 에크를 사용하되 그 에크 안에 들어가는 시퀀스 넘버가 가장 마지막으로 제대로 받은 시퀀스 넘버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현실적인 상황.
이 언더라인 채널에 에러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지 유실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체지. 저런 상황에서 이제 릴라이블한 의사소통이 되면 이 완전체라고. 자, 근데 에러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메커니즘을 다 구현해놨고 거기다가 로스 있는 상황에 뭔가 처리될 수 있게 그런 메커니즘을 붙이면 된다고. 자,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메시지 유실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어떠냐. 자, 메시지 보냈죠. 메시지 보냈는데 만약에 그게 유실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센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메시지 보냈는데 만약에 유실됐어. 그러면 센더는 이제 뭘 듣게 되지? 아무것도 안 듣지? 이거야. 나랑 김동이랑 전화통화하는데 실컷 얘기하다가 야 동이야 오늘 저녁에 뭐 저녁 같이 먹을래? 하는데 그 저녁 같이 먹을래 이 메시지가 만약에 중간에 가서 유실되고 쳐봐. 그러면 동이야 내일 오늘 저녁에 같이 먹을래? 하는데 유실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돼? 침묵이 흐르죠? 침묵이 흐르잖아, 안 그래? 저녁 먹을래 했는데 이게 유실됐잖아. 김동희도 아무것도 못 들었고 나도 이제 기다리고 있고 침묵이 흐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지. 긴장감이 고조되다가 어떻게 돼? 누군가 그 긴장을 못 견디고 꺼내지. 야, 내 말 못 들었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알게 모르는 타이머가 있는 거라고. 시간이 흐르고 있어. 째깍째깍. 지금 왜 말 안 하지? 지금 나 무시하는 건가? 이러면서 못 들었나? 마찬가지야. 샌더가 패킷을 보내는데 유실됐다. 그러면 샌더 피드백 들어 못 들어? 못 듣지. 샌더 입장에서는 그냥 메시지 패킷 보내고 나서 아무 말도 안 들린다고. 그럼 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타이머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샌더는 패킷을 보낼 때마다 타이머를 딱 실행시켜서 패킷 보내고 타이머를 짹짹짹 가는 거야. 혹시라도 이게 유실되었으면 어떻게 돼? 아무 대답도 안 들리겠지. 아무 피드백도 없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타이머가 딱 알람 딱 익스파이어 되면서 지금 유실될 거라고 판단하고 재전송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해했어. 오케이. 매번 패킷 보낼 때마다 타이머 딱 실행시켜서 타이머가 딱 터지면 난 재전송한다. 그건데 그러면 과연 이 타이머의 시간 얼마 맞춰야 될 거냐? 얼마 맞춰야 될 거냐? 그건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얼마나 맞춰야 돼? 예를 들면 전화 통화하는데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요? 너 내 말 못 들었어? 이거 얼마나 기다려? 성질 급한 사람은 뭐 바로 얘기할 거고 좀 느긋한 사람은 얘가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기다려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써 있잖아. 되게 무책임하게. Send the wait reasonable amount of time. 적당히 기다린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저 적당히가 얼만큼 되는지는 뭐 수치로 이제 정해져 있겠지. 근데 그건 이제 TCP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할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게 딱 수치로 나오기 어렵냐면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 타이머의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겠어? 내가 패킷 딱 보내고 이 타이머 시간 딱 타이머 금방 흘러가지고 난 그때까지 피드백이 안 들리면 난 재전송해 버려. 이렇게 해서 타이머가 굉장히 짧았다. 짧은 타이머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 타이머가 짧으면 실제로 유실이 일어났을 경우에 내가 그 리커버리가 빠르지, 그 리액션이 빠르다고. 유실됐는데 난 바로 딱 재전송해 버리니까. 근데 그럼 단점은? 왜 중복된 패키지 발생해? 혹시라도 이게
뭐 패킷이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 갔다 와가지고 오래 걸려서 돌아올 뿐인데 나는 그냥 이게 성급하게 해서 막 쏘는 거지.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중복된 패킷들이 막 마구 나간다고.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오버헤드가 네트워크에다 우리가 오버헤드 주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 타이머가 굉장히 길었다. 그럼 장점이 네트워크에 오버헤드는 적게 가지. 난 굉장히 신중한 편이니까. 근데 단점은 뭐야? 괜히 너무 신중해가지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로스가 발생했을 때 반응이 늦죠? 그렇지? 이해돼 지금? 그래서 이거를 짧게 잡으면 내가 리커버리는 빠른데 네트워크의 오버헤드가 크고, 이게 길게 잡으면 내가 반응이 느려가지고 네트워크의 오버헤드는 적게 나가는데 실제 로스가 발생했을 때 로스 극복이 느리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타이머를 어떻게 잡느냐, 그 사실 중요한 이슈야. 그건 이제 TCP 얘기할 때 할 거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타이머를 굉장히 짧게 잡았다고 쳐봐. 타이머를 짧게 잡아가지고 내가 패킷을 패킷을 딱 보낼 때 타이머를 딱 틀고 이제 이게 가서 제대로 돌아오고 있는데 내 타이머가 빨라가지고 터졌어. 그럼 나는 이거 재전송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얘랑 시퀀스 넘버 같아 안 같아? 같아 안 같아요? 같지? 이거 재전송이니까 익스파이어에서 터진 거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이거 사실 제대로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 두플리켓, 요 패킷 리시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지금 우리 메커니즘에 따르면 리시버가 요 패킷 제대로 버리나? 제대로 버리지?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고. 리시버가 처리해 주니까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많이 나가게 되면 네트워크의 문제라고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다 얘기한 거야. 에러와 로스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우리가 릴라이블한 통신을 제공해 주는가 얘기한 거야. 그럼 최종 프로토콜 3.0 동작 봅시다. 네트워크가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샌더 패킷 보내고, 이거 여기 시퀀스 넘버 적어 놓은 거야. 리시버는 무조건 에크 보내지. 에크 보내는데 그 에크의 시퀀스 넘버는 가장 최근에 잘 받은 거 나갔다 하는 거야. 아무 평안하게 그냥 쭉쭉쭉쭉 가는 거야. 자, 샌더가 지금 0, 1, 0, 1 보내는데 혹시라도 이거 왜 지금 계속 같은 거 보내요? 이런 사람 없겠지? 이거 얘랑 다른 패킷이고 이거랑 다른 패킷이죠? 시퀀스 넘버만 재사용할 뿐이지 얘랑 서로 다른 데이터지. 그렇지? 자, 이제 드디어 유실이 발생한 상황. 첫 번째 패킷 가고 잘 받아서 에크 보내고, 두 번째 패킷 가려다가 유실. 지금 샌더는 이거 보낼 때 이미 타이머 착착착 하고 있으니까 이거 유실되면 아무것도 안 들려. 침묵이 흐르다가 타이머 빵 터지면서 난 재전송. 별일 없이 가는 거지. 지금 어차피 리시버가 기다리고 있는 게 몇 번이었어? 1번 기다리고 있었지? 그치? 1번 재전송 왔잖아. 아무 일 없이 쭉 진행합니다. 자, 세 번째 상황. 에크가 유실된 상황이에요. 봅시다. 시퀀스 넘버 0번 패킷 잘 가고 에크 오고, 시퀀스 넘버 1번 패킷 가고 잘 받아서 에크 1번 오는데 그게 유실됐어. 그럼 어차피 샌더 입장에서는 가는 패킷이 유실되나 오는 피드백이 유실되나 똑같아. 둘 다 침묵이 흐르는 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침묵이 흐르다가 이게 타이머가 뻥 터지면 샌더는 그냥 같은 이거 시퀀스 넘버 1번 재전송이야. 근데 실제로는 리시버는 1번 잘 받았죠? 1번 잘 받았지? 1번 잘 받고 지금 0번 기대하고 있는데 0번 기대하고 있는데 1번이 왔으니까 어떻게 돼? 이거 듀플리케이트라서
버리고 에크만 해주는 거야. 에크 몇 번을 해주면 되지? 1번 잘 받았잖아. 지금까지 1번 잘 받았으니까 1번에서 계속 진행된다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마지막 상황. 이번에는 타임아웃이 성급하게 먼저 뻥 터진 상황이에요. 자, 똑같이 0번 시퀀스 넘버 갔다가 오고 1번 시퀀스 넘버 패킷이 갔다가 이게 피드백이 오는데 피드백이 막 좀 늦게 왔어. 늦게 오는 상황에서 타임아웃이 터진 거야. 터졌으니까 역시 1번이 나가겠죠? 똑같은 패킷 재전송. 이게 나가고 그 사이에 피드백이 왔어. 왔으니까 샌더는 뭐야? 아, 잘 봤으니까 그 다음 이제 시퀀스 넘버 쓰는 거지? 0번 나가고. 근데 그 사이에 요게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요게 간 건 어떻게 처리되냐면 이거 지금 리시버는 0번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잘 받아서 1번 0번이니까 아 이거 두플리케이트인 거 알고 버리고 무조건 에크는 해야 된다고. 에크는 지금까지 잘 받은 거 1번.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선 핵심은 이 RDT 프로토콜 3.0 완벽하게 동작해. 완벽하게란 얘기는 뭐냐면 샌더와 리시버 사이에 신뢰성 있는 통신 완벽하게 해줘. 근데 지금 이 메커니즘을 사용한 이럴 경우에 뭐 신뢰성이 가긴 가는데 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한번 보세요. 아마 홈워크에도 있을 거야. 이걸 좀 더 개선하면 저 상황은 없어지지. 그러니까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각자 해봐야 돼. 그래야지 시험 풀죠. 네. 자, 정리할게요. 결국에는 언릴라이블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런 짓을 하는 건데 이 언릴라이블한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일은 패킷 에러랑 패킷 로스 둘 가지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커니즘을 하나씩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패킷 에러를 위한 메커니즘이 피드백 뭐 나와 있죠. 에러 디텍션, 리턴 미션, 시퀀스 넘버 그리고 로스를 위한 게 타이머.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게 이런 언릴라이블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커니즘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TCP란 거는 이런 언릴라이블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잖아.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이 구현되어 있겠죠. 구현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들이 당연히 이제 TCP 어떤 동작, 이런 실제 워킹 코드 안에 구현되어 있고 이런 정보들이 어디에 또 담겨갈까? 패킷에 이 헤더 부분에 어떤 정보 필드로서 담겨가야 될 거라고. 그래서 저런 피드백이니 에러 디텍션이니 뭐 저런 것들이 다 TCP 패킷의 헤더에 필드들로 다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뭐 에러 디텍션은 책섬, 피드백은 여기 있고, 뭐 시퀀스 넘버 뭐 다 있어요. 그런데 TCP가 또 제공하는 기능이 릴라이블한 트랜스퍼 기능뿐만 아니라 뭐 플로우 컨트롤, 컨디션 컨트롤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TCP 이 헤더 안에 들어가는 이 필드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각각 의미가 다 있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TCP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기본적인 그 동작 원리는 이거야. 이건데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바로 이제 차이점 얘기하고 마칠게. 자, 우리가 지금 되게 짧은 시간에 큰 일을 한 거라고. 짧은 시간 안에 이 언릴라이블한 상황에서 릴라이블한 기능을 제공하는 메커니즘 우리가 다 이해했어. 원리 이해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현실 세계에 나갈 수 있냐? 없어. 왜? 지금 우리가 만든 이 RDT라는 프로토콜은 너무나 단순해. 어떤 면에서 단순하냐면 한 번에 하나의 패킷밖에 못 보내요. 즉 패킷 하나 보내고 도착한 거 확인했으면 하나 보내고 확인하고 하나 보내고 확인한 거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샌더랑 리시버랑 이렇게 있고 이게 샌더 리시버고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이라고 봤을 때 샌더가 데이터 보내고 패킷 보내고 갔다 올 때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네트워크 사용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확인하고 피드백 돌아온 거 확인하고 보내고 지금 막 한 16차선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데 차 한 대 뿅 이렇게 가는 거라고. 물론 신뢰성 있는 통신이겠지만 속 터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TCP가 동작하진 않고 실제로는 TCP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지금 우리가 본 게 요거고 데이터 뿅 가가지고 피드백 오고 다시 보내고. 실제로는 이런 방식 어떻게 하냐면 그냥 쏟아부어 패킷을 그냥 피드백 안 받고 쫙 쏟아붓고 한꺼번에 피드백 받고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해야 된다고. 그 그림을 또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보내고 걔네들에서 각각으로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한꺼번에 막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하려면 피드백, 시퀀스 넘버 관리 이게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TCP가 복잡한 거야. 또 이렇게 단순한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작동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배치 스타일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막 보내고 피드백 받고 누가 유실됐는지 확인하고 누가 재전송하고. 왜냐면 보세요. 이 중에 어떤 애들은 유실되고 어떤 애들은 잘 가고 어떤 애들은 에러가 있고 막 다양할 거 아니야. 또 나는 걔네들 또 알맞은 애들 맞춰서 또 재전송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릴라이블한 통신을 구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엄청 빨리 끝났네. 질문? 네,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